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CES 2025가 개막을 합니다. 이번에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부분이 좀 신설이 돼서 좀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역시나 양자 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 CES AI의 좀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요. 양자가 왜 CES에서도 대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양자가 CES에서 어떠한 호재거리가 나와 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트리거를 가져갈지 좀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정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좀 예상을 해보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CES가 개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 관련된 일정은 언제냐라고 한다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월 9일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뭐 10일 새벽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시간대에 양자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양자 요거 관심 있으신데 좀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내지는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ETF를 사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일정 체크 반드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번에 양자 관련된 부분이 좀 신설이 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분야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또 대장주로서 말씀을 드릴 아이온큐 또한 마찬가지죠. 이 빅테크와의 컨택이 가장 원활하게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양자 기술을 활용한 신기술들이 발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이게 CES의 이번에 좀 골자이자 양자를 좀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역시나 궁극적으로 CES다라고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가 대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자체적인 칩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테슬라 쪽 칩 들어가죠. 양자 기술 지금 연구 중에 있죠. 뭐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 디지털 S 부분도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역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 AI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자, 결국은 그 엔비디아의 AI는 기술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산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계산은 할 수 있겠지만 전력 소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 걸쳐 가지고 계산을 할 걸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한 비트당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비트, 3비트, 4비트 가면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겠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양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생각을 조금 이제 보실 수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AI 처리 방식이라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 10이라는 우리가 일을 처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처리 방식은 성능이 낮은 여러 개의 칩을 가지고 요걸 처리를 하는 건데 1, 0밖에 못 쓰는 애들이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요번에 양자 처리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명이 똑똑한 사람이 그냥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도 좋고, 지금 양자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안 먹는데, 자, 입이 8개네. 성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8개가 아니라 10개, 20개, 30개, 40개, 100개, 몇백 개까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기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양자를 반드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양자가 성능이 좋다는 같은 에너지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같은 업무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를 덜 쓰는 게 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SIC이라고 하는 이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를 제작을 하는 브로드컴과 마벨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엄청난 또 핫한 블루칩으로 떠올랐는데요. 엔비디아 거 사기 부담스러운 빅테크들이 우리 그러면 우리 주문에 맞게 좀 만들어 줘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용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엄청난 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사무용 컴퓨터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 만들어주는 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고 브로드컴과 마벨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양자가 안 필요하냐 이거죠. 이쪽도 결국은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난 다른 테크, 빅테크들도 그러면 성능 좋은 건 엔비디아 걸 쓰고 저성능만 자체적으로 쓸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결국은 자체적으로 칩 제작을 하면서 또 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 가속기 사업을 합니다. 안 좋은 성능의 요 칩을 만들고 AI 가속기를 통해서 강제로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개를 쌓는다든지 아니면 AI 가속기 여기 보이는 도도도도도 돼 있는 HBM 칩을 여러 개 꽂아 가지고 가속기를 만든다든지.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양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내지는 에너지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같은 양의 업무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땐 에너지겠지만 같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땐 높은 수행률, AI 가속기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빅테크들도 양자를 계속해서 노리고 협업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가 10년이 지나면 23조로 20배가 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 규모 전망이기 때문에 자 2000배 성장하는 시장이 정말 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이 9일 세계 최대 양자 기술 컨퍼런스인 퀀텀 월드 콩그레스에서 양자 분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 자, 지금 한창 핫한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자, 요 두 기업이 그래도 양자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게티 같은 경우에 부채를 탕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좀 문제는 좀 줄어들었다. 다만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온큐는 빅테크들과의 연결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물음표만 하나하나씩 좀 해소를 해 나가면 된다. 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어쨌든 속도 조절은 했지만 미국도 금리 인하로 가는 시점에서 트럼프도 취임하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건 결국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생각을 해보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돈이 서서히 풀리지만 결국은 풀려나가는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은 이 벤처기업, 신생기업들 지원을 해준다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지금 미국 IPO 시장도 굉장히 좀 핫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올해 11%나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한 포인트죠. 그만큼 2025년도에 나스닥 상승에 있어서는 되게 낙관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CES이기 때문에 양자모 과연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바로 아이온큐 하나만 보셔도 괜찮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온큐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한테 아이온큐 45달러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온큐가 대장인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은 아이온큐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온 트랩이죠. 이온 트랩이 바로 상온입니다. 상온. 그래서 상온 요 이온 트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초전도는 아니고요. 양자가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초전도는 극저온이어야 되고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초전도 같은 경우는 IBM이란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자 그리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대신에 주가가 사전에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256큐빗, 384큐빗 1024큐빗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갑자기 확 뛰는 게 바로 2026년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정말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아이온큐는 지금 주가보다도 멀티플을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6년도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계획대로 성장하게 됐을 때의 내용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매출액이 200 밀리언 달러가 나오고요. 자, BPS 같은 경우도 한 주당 5달러씩을 벌어들인다라고 돼 있고요. 자, PER도 50배나 갖다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에비타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제외하고 어쨌든 양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지 인건비는 거의 다 필요 없으니까 전부 다 제외했을 때는 4,000달러를 간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고점 포텐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 쪽에 관심이 계속해서 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2025년인데 과연 202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귀추가 주목이 되고, 아이온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시는 분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건데 당연히 좋지 못하죠. 그래도 아이온큐가 내년서부터는 상용화 되면서 실적을 좀 잡아갈 것이다에 대한 의견이 또 아이온큐를 보유하거나 이제 아이온큐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이온큐가 그래서 상용화 좀 빠르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온큐가 그러면 우리가 회사 안에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양자 사실 모르잖아요. 저도 양자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되게 얕은 부분이잖아요. 그 양자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 제가 연구소를 가지 왜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이온큐가 어떤 기업들과 좀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지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NCS, 구글,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아이온큐와 맺어져 있는 파트너사고,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들과 사실 가장 컨택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이온큐고, 아이온큐가 기술력이 없고 허접했다면 얘네들과 파트너를 맺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합리적인 추론이 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요 정도까지 갔다가 성공하지 못한 기술 개발들이 뭐 꽤나 많으니까,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로보택시라든지, 로보택시 지연됐죠. 신차 공개 지연됐죠. 완전 자율주행 공개도 지연됐죠. 거의 1년이 딜레이가 되니까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아이온큐도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일정대로죠. 일정대로 가지 못한다면, 이게 한 번이라도 밀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정대로 된다면 착착착 주가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아이온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2024년도에 상승폭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183.2%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이런 빅테크들은 상승폭이 요거밖에 안 돼요. 20%에서 뭐 메타가 좀 이긴 합니다만 20%에서 40% 사이거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1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알파벳이 상승할 때 엔비디아 칩을 썼고요, 아마존이 40% 성장할 때 엔비디아 칩을 썼고요, 애플이 성장할 때 엔비디아 칩을 썼고요, 전부 다 상승하는데 엔비디아 칩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아이온큐의 256큐빗짜리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윌로우가 108큐빗이잖아요. 요거 한 2배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상승폭처럼 아이온큐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클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다만 요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서 공격적으로 몰빵 투자를 할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아이온큐 그리고 기간 동안에 챙겨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양자 관련된 이슈는 없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이온큐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이온큐 관련된 이야기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꼭 신경 쓰셔서 아이온큐 그리고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미국 주식 공부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은 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금 문제도 있을 거고,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계좌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좀 고민하다가 늦춰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 또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계좌 개설 어떻게 하는지, 이 세금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증권사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분들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지, ETF를 사야 되나 종목을 사야 되나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주식 공부방 이 방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 방법은 1668-5284번 제가 수신 전용 번호로 이렇게 하나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668-5284번 제가 수신만 가능한 번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활용 용도 빼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모두 다 무료로 공부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하는 분이냐 자기소개를 좀 굉장히 늦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그냥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저도 재증을 걸고 문제가 생기면 재증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482분과 함께하는 요 박준영 자문역이라고 돼 있죠.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 많이들 좀 물어보실 수 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서 뭘 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하게도 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요 내용들도 공부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요런 이야기들 뭐 미고비 얘기도 있고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350%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들어오셔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굉장히 또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요 아이온큐도 여러분들 또 양자 컴퓨팅 또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3배 가까운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주제 그리고 나오고 있는 논쟁거리 호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정직하게 좀 반영이 되는 또 주가에 반영이 되는 또 시장이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요거 참여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고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봐야 $1,000 가봐야 뭐 2배 아닌가요? 1년 동안 2배? 이럴 바엔 그냥 국장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보고서로서 좀 살만한 종목들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분석 보고서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또 시황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좀 미국 시장이 돌아갔는지 지금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보면 귀찮잖아요. 요거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에서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모두 다 참여 1668-5284번으로 공부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항상 고점이다라는 소리를 10년 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죠? 내년이 고점, 내년 되면 또 작년에 살 걸, 내후년 되면 작년에 살 걸. 사실 미국 주식은 시작을 할 거라면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전 세계에 돈이 몰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 나스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하는 시대는 사실 이미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 들어오셔서 도움들 많이들 받으시고 앞으로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되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미국 시장을 또 배워가는데도 실제로 이렇게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올랐는데 국내 시장에 테슬라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게 아니라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또 새로운 또 주식 투자의 이면 국내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서 나 주식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하면서 매일매일 좀 수익이 쌓여가는 느낌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식의 재미를 느꼈어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한 번씩은 안 해보신 분들은 뭐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랑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 내가 미국 주식을 할 줄 몰라서 한국 주식을 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제가 준비해 놓은 공부방 반드시 꼭 한 번씩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물심양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공부방 문자 남겨주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